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썸네일을 보고 궁금증에 클릭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서운 러시아의 현실을 보여드리죠. 썸네일은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지지율이 최고치 83%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가 81%로 반대한다 14%보다 훨씬 크더군요. 그렇지만 숫자만 보시면 안 되지요. 그 게임 참가자들 상금에만 집착하다가 어떤 사단이 났는지 알지 않습니까? 숫자 그 이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접하기 힘들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언론에서는 전쟁, 침략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표현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러시아에는 인터넷 검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쟁, 침략, 공격 등으로 지칭할 경우 웹사이트가 폐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더군요. 실제로 이런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도즈디, 노바야 가제타, 에호 모스크비 등 주요 독립 언론들이 거의 모두 봉쇄되고 폐쇄되었습니다. 언론사를 막아도 개개인은 활동할 수 있기 마련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는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최고 15년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반정부 성향 언론에 몸담고 있던 기자 사프로노프는 반역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같은 언론사에서 활동했더군요. 2007년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해 의문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지요. 9월 21일에는 러시아 군사동원 반대 시위에서 보도하던 언론인 20명이 체포됐습니다. 기자 데니스 리파는 모스크바에서 그의 기자증을 보여준 후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기자 막심 레빈이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살해되었다고 알려진 언론인의 수만 벌써 6명입니다. 국제언론연구소 IPI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의 언론 자유 침해와 공격 446건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보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이 또한 차단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 통제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눈엣 가시가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없애고 보는 이런 결단력. 우리 오징어 게임과 참 잘 어울리지 말입니다. 이런 러시아 정부의 행보가 참 노련해 보여 그전부터 언론 통제를 이미 해왔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과거 러시아의 상황으로 조금 거슬러가 봤습니다. 러시아는 언론인들이 활동하기에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들은 소련 시기부터 있었지만 푸틴 정부 시기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언론인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국제언론연구소 IPI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언론인 살해 사건을 감시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매년 언론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지요. 그중 잘 알려진 사건은 2006년 체첸 전쟁을 보도하던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안나는 전쟁의 참상, 특히 러시아와 체첸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푸틴 정부의 권력 견제에 과감한 기자였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되었던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이죠. 안나는 결국 자신의 모스크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레퍼토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을 취재하다 살해당한 기자 막심 레빈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일이 시기만 다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나 푸틴도 집권 초기에는 민주주의 이념을 존중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했더군요. 하지만 잠수함 크루스코 침몰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이 사고는 118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해군 참사입니다. 여기서 푸틴 정부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사건이 언론으로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비난하고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인 현장 취재를 허락한 미디어는 RTR 뿐이었지요. 이때부터 푸틴 정권은 본격적으로 언론에 힘을 씁니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언론사를 장악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자가 해고되고 위협을 받았지요. 더 교묘한 방식도 있습니다. 법과 정책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요. 언론 통합을 주창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정부 안보 독트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주의 행동 방지에 관한 연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하나뿐인 어마무시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러시아의 현실을 보니 우리 게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게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니요. 게임이 시시해지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끌어들인 썸네일의 문구를 다시 불러와 보시죠. 푸틴 지지율이 전쟁 이후 8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러시아인들의 진정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압박, 부당한 법의 제정, SNS 차단, 체포, 신체적 공격, 암살 위협까지 러시아는 온갖 방법으로 국민들이 진실에 대해 접근할 기회조차 없애고 있습니다. 푸틴 지지율과 전쟁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전쟁, 침공 단어를 쓰지 않고 특수작전이라고 표기해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인 듯한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언론 그리고 언론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 국영방송 RT의 전 에디터 마리아 바로노바의 사직을 시작으로 언론인들이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러시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해온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가 끝내 인쇄허가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유권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명분인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노바야 가제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해외에서 노바야 가제타 유럽도 출범시켰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의 꿈틀거림이 멎기는커녕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언론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참 신기합니다. 456억 상금도 없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진실을 알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